미국이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기냐면 미 군정 3년을 우리가 거쳤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45년 8월 미 군정 시기에 많은 정치 단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정치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강령을 발표하거든요. 두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토지개혁하고 친일청산이에요. 그 당시에 토지개혁하고 친일청산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토지개혁과 친일청산 외쳤지만 근데 친일파 경찰 노덕술이라든지 등용하지 않습니까? 미군정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서울신문이 있었는데 서울신문 기자가 이제 그 당시 미군정 경찰 책임자가 윌리엄 마그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십시오. 윌리엄 마그린은 아셔야 돼요. 친일파 청산 안 됐다 하면 윌리엄 마그린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윌리엄 마그린. 윌리엄 마그린. 그 미군정 경찰 책임자예요. 그 사람 인터뷰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노덕수리가 친일 경찰이 노덕수리가 일제 때 일본에게 충성한 거 나도 다 안다. 근데 그 지금은 우리한테 충성하고 있다 그 사람이. 그 충성은 우리한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검증된 충성파인데 우리가 왜 친일 경찰을 등용하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은 친일파는 노예란 얘기 노예. 종.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 가리는 얘기죠.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연합군의 반대편에 서서 친일파들이 나쁜 짓 했겠지만 지금은 나의 노예다. 그리고 검증된 노예들이다. 그러니까 친일파의 노예 근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고. 그래서 나는 일제 친일 경찰들을 미 군정에서 등용한다라고 얘기를 남겼죠. 그때부터 이제 반민특위나 친일파 청산은 어렵겠구나. 물 건너갔다. 그렇게 이제 이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친일 잔재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친일 잔재하면은 뭐 이게 쓰레기란 말 하지 말아야지, 손톱깎이라고 해야지, 닭광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단무지라고 해야지, 뭐 이런 아주 저급한. 네. 왜 저급해요? 그거 중요하지. 이런 수준 낮은 논의가 한창 있었어요. 3.1절 8.15 때 기자들이 지금은 그런 전화 안 오지만 옛날에 한참 3.1절 8.15 때 일제잔재 청산해야 되는데 일본말 안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일본말 쓰시라고. 그게 본질이 아니다. 친일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고 이런 것이지. 친일 문제 이런 거죠. 결국은. 그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는 2등밖에 안 됐지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1등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모든 권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권력을 포함한 모든 사회 권력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대로가 아니라 더 성장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회창 아버지가 일제 때는 법원, 인턴 법원, 인턴 판사였지만 해방 이후에는 정식 판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이 올라갈 수 없는 자리를 일본인이 있었는데 일본인이 해방되고 일본인이 물러가니까 그 자리를 조선인들이 그대로 차고 올라간 거죠. 친일파들이. 모든 분야에서. 친일파들이. 모든 분야에서. 이런 게 모든 분야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구조가. 근데 그 구조 중에 우리는 말만 남아있다고 언어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전반적인 정치 구조,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이해해야 되니까 친일 잔재가 아니라 친일 본령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죠. 결국 이제 우리 친일파 청산 말은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방법론의 문제인데 친일파 다 죽었고 뭐 부관 참여할 수도 없는 거고 남은 건 그거지. 일단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했다면 모든 나라가 그랬지만은 인적 청산했겠죠. 인적 청산 즉 감옥 보내거나 또는 재산 빼앗거나 또는 시민권 부여하지 않거나 뭐 이런 건데 이제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우리 역사의 어떤 한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할 거냐가 문제죠. 결국은 그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 세 가지를 다 친일파가 갖고 있었는데 친일명사전은 돈과 권력은 빼앗지 못하더라도 명예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친일명사전에 기록을 남기자라고 출발한 거죠. 이 돈과 권력까지는 아직은 어렵다. 뭐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고 또 촛불 집회 열심히 하면 또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죠. 친일파의 속성이 있습니다. 아까 윌리엄 마그린이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충성한 자들은 미국에도 충성한다. 바로 사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일의 기본 속성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 노예 근성도 있는 거군요. 네네네. 그리고 또 선거 때 보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세다 대세. 대세론. 그러니까 대세라는 거에 정의는 없는 거거든요. 정의. 그냥 대세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주의와 대세주의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뭡니까 우리 어머님이 실제 저희 어머님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다닐 때 학교 등교길 그때는 뭐죠 껄렁껄렁 애들이 돈도 많이 뺏었어요. 500원 네. 100원 많이 뺏었는데 네. 뺏는 쪽 아니었고요? 저는 반장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뺏는 쪽은 아니었다. 예. 그러면 뺏기는 친구들을 보면 우리 엄마가 한 말씀이 모른 척하라고 했다면 항상 모른 척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식들한테 정의롭게 살아라. 네. 친구가 삥 뜯고 있으면 가서 도와줘라고 한 건 아니라 모른 척하라고 했단 말이죠. 네.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세대가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거죠. 그렇죠. 되게 비겁한 사람들을 만들었던 것인데 그렇게 대세라는 거죠. 대세. 그게 대세니까 네, 네. 대세에 따라가라. 아하. 거기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거죠. 그게 저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가장 국가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을 잘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항상 정의로운 걸 교육해야죠. 국가가 정의를 빼면은 깡패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정의가 만약에 정의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없으면 그건 국가가 아니고 제복 입은 깡패의 집단이죠. 네. 그러니까 정의 없는 권력은 제복 입은 깡패와 같다. 제복 입은 깡패와 같다. 네, 바로 지금 정보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윤석열 부친인 윤기중 씨가 이렇게 일본 장학생이었다. 네. 네,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일단 전 들었는데 그건 별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그래도 이 친일이라는 게 친일의 DNA가 있냐 근데 저는 친일의 DNA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망매가라고 하는 그 옛날에 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까? 한 부모가 하나인데 한 가지에 나고서 누구는 먼저 죽고 형제 중에 누구는 늦게 죽고 이게 제망매가 아닙니까? 그것처럼 사람은 개인의 독립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일명 사전 4,389명 중에는요. 네. 형은 독립운동가인데 동생은 친일파인 경우도 있고요. 그 반대도 있고요. 아빠는 독립운동가인데 아들은 친일파인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뿌리가 없는 것 같아요. DNA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역사적 태도 이런 것들은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이고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굳이 네 아버지가 이런 건 너무 좀. 네.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제 아들이 벌이는 일을 보니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하도 이제 어처구니가 없고 이러니까 보여주시는데 이 아버지한테 교육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한테 교육을 안 받아도 이렇게 나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박정희 얘기했습니다만 네네. 박정희와 박근혜 네.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박정희가 청와대에서 무슨 en가를 부르고 일본 군복을 입고 그랬다는데 네. 그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는 친일의 DNA가 아니라 좀 멍청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은 깡패 DNA를 얻었나? 그런 말이죠. 예.